반갑습니다. 엔트롱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엘코스인데요. 아마 이유식 만드는 회사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서 바로 그 이유식으로 성장 신화를 쓴 아주 독특한 기업이죠. 근데 이제는요, 그 성공 공식을 스스로 깨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핵심입니다.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아기들이 줄어드는데 이유식 회사가 어떻게 큰다는 걸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이야말로 에르코스가 마주한 현실적인 도전이고 또 그들의 새로운 전략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2025년에 상장한 이후 주가 그래프를 보면 정말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살아남은 강자다, 이런 기대감에 쭉 올랐다가 아니 그래도 시장이 줄어드는 건 현실이지 하면서 다시 푹 꺼졌죠. 이 변동성 자체가 에르코스의 미래를 놓고 시장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르코스가 준비한 재창조 레시피를 하나씩 맛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이 처한 역설적인 상황부터 보고요. 시장의 역풍은 또 얼마나 거센지,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모든 세대를 위한 레시피는 과연 뭔지, 마지막엔 투자자 입장에서 이 레시피의 가치와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이유식 기업의 역설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갈등 구조에서 시작되잖아요. 에르코스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왼쪽을 보면 핵심 고객인 영유아 인구가 그냥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급격하게 줄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요. VIB라고 하죠. Very Important Baby. 내 아이는 정말 소중하니까 아이 한 명에게 쓰는 돈은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틈새가 에르코스가 파고들었던 기회였던 거죠. 하지만 이런 기회만 보고 다행이다 하고 안심할 순 없겠죠. 에르코스를 결국 변화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시장의 거센 역풍,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죠. 2018년에 249만 명이던 0세에서 5세 인구가요, 불과 6년 만에 161만 명으로 무려 35%나 사라진 겁니다. 이건 회사의 핵심 시장이 구조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의 지갑은 오히려 더 활짝 열렸습니다. 아이 한 명당 이유식에 쓰는 돈이 4만 원대에서 6만 6천 원대로 훌쩍 뛰었거든요. 시장이 줄어드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프리미엄화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5년 실적 전망치를 보면요. 매출은 조금 줄어드는 수준인데 영업이익이 무려 86% 넘게 급감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유식 말고 상품으로 분류되는 배도라지 집 같은 주력 품목에서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서 수익성이 확 나빠진 탓이에요. 이건 회사의 빨간불, 경고등이 제대로 켜진 거죠.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 위기를 뚫기 위해서 에르코스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 재창조의 레시피는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온가욕 푸드 솔루션. 그러니까 더 이상 아기들 밥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선언이죠. 청년들을 위한 대체육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부드러운 고령 친화식까지 말 그대로 태어나서부터 노년까지 온 가족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푸드 플랫폼이 되겠다는 겁니다. 현재 매출 구조를 뜯어보면 아직은 영유아식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저기 대체식품과 고령 친화식품입니다. 아직 합쳐서 5%도 안 되지만 바로 이 작은 씨앗들이 에르코스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인 셈이죠. 이 두 장의 사진이 에르코스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유식 브랜드 루솔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식물성 대체육 브랜드 이체인지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면 이제 더 많은 고객에게 팔아야겠죠? 성장 레시피의 두 번째 핵심 재료, 바로 판매 채널의 확장입니다.
에르코스는 아주 체계적으로 3단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꽉 잡고 있는 온라인 시장을 기반으로 이제는 백화점 같은 고급 오프라인으로 영토를 넓히고요. 궁극적으로는 해외 시장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백화점 입점 전략이 눈에 띕니다. 현대백화점 본점이나 더현대서울 같은 아주 핵심적인 곳에 매장을 내고 있는데요. 여기가 그냥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프리미엄 이유식부터 건강 간편식까지 다 모아놓은 토탈 패밀리 푸드존으로 꾸며서 고객들이 에르코스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직접 맛보고 체험하게 만드는 전략적인 공간인 셈입니다. 동시에 세계 시장의 문도 정말 꾸준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물론이고 북미와 유럽까지 수출망을 넓히고 있죠.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성장하는 속도를 보면 이들의 글로벌 야망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투자자의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모든 변화의 그림이 지금 주가에는 어떻게 녹아 있을까요?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요.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4배 수준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움직였던 범위가 최저 1.1배에서 최고 5.5배 사이였는데 지금은 거의 바닥권에 근접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력적인 가격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리포트에서 콕 집어서 지적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바로 주력 상품군에서의 경쟁 심화입니다. 특히 배도라지집 시장은 이미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뛰어들어서 거의 전쟁터나 다름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밖에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리스크들이 더 있습니다. 상장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과거 데이터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신사업 비중이 아직 너무 작다는 점, 이런 건 분명한 한계죠. 당장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도 투자자가 안고 가야 할 부담이고요. 결국 에르코스의 미래는 이 질문 하나로 정리됩니다. 온가족 푸드솔루션이라는 정말 훌륭한 성장 레시피는 손에 쥐었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 성공적인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답은 결국 회사의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딱 두 가지만 지켜보면 됩니다. 대체식품과 고령 친화식품의 매출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해외 수출 실적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바로 이 두 가지가 에르코스가 지금의 저평가를 딛고 재평가받는 길을 열어줄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